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강재현 대표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조선해양이 장 마감이 4.5%, 장중에 5%라는 강세를 보여줬다듭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사를 이야기할 때는 현대중공업계열,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여기에 대한 지주사가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외쪽으로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사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받은 것이 길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선박이 건조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인식을 한다듭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 2021년과 2022년도에는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수주 역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받았다되죠. 다들 잘 알다시피 LNG 선박에 대한 수주를 거의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대부분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사 중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좀 더 가파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급등이 나타났죠. 그럼 이 급등이 나타난 배경이 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8년 동안의 적자를 봤다가 됩니다. 작년까지 해서. 근데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에서 올해는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이다. 즉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회사에서의 자신감 있는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가장 못했던 조선사가 이제는 흑자를 나타낸다는 얘기. 그리고 2024년에는 더 많은 실적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전체 조선 업황 자체가 그만큼 흑자를 보여주고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원년에 진입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제 지주회사로서는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복수 상자에 따른 할인 역시도 많이 받아온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지주회사로서의 흐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올해 1월달입니다. 1월달에 시장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뭐냐면 이미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을 갖고 있었던 거가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역시도 상장을 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취소를 한 거죠. 즉 상장을 하지 않겠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프리 IPO를 진행했었고 그때 다른 재무적 투자자한테 어느 정도의 지분을 먼저 일부 매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조건이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한 것보다는 향후 나중에 상장하거나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재무적 투자자한테는 상장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안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다시금 가져온다가 되면서 이제 현금과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식을 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안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식을 주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주는 방식 이 두 가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원래 한국조선해양이 80.5% 갖고 있었고 재무적 투자자가 15% 정도를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그거를 그대로 인수를 하면서 이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지분 전체를 거의 다 가져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게 보여진다면 비상장 회사이니까 한국조선해양이 그에 따른 모멘텀을 가져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특히 올해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적을 얼마큼 나올 것이며 그리고 수준을 얼마큼 나타날 것이냐가 더 한국조선해양에는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올해 이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이야기를 할 때 아직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실적 발표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 부분은 2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타난다는데 올해 이제 시장에 대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가이던스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던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이던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전체적인 전망을 현대삼호중공업이 매출을 약 6조 정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이 4조 정도였었는데 올해 매출 증가를 50% 이상 증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삼성중공업을 갖고 이야기할 때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한다. 그럼 현대삼호중공업은 작년에도 흑자 전환을 중간에 분기별로는 잠깐 보여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주에 대한 목표 자체는 이제 수주 목표를 26억 불 정도 제시를 했다가 되죠. 다만 이 수주 목표는 시장에서 작년까지 봤던 삼호중공업에 대한 수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올해 수주는 생각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주가 상승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대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냐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한국조선해양이 그동안 수주를 받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 작년과 재작년이죠. 수주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업종 자체가 경기도 많이 타고 글로벌 여러 가지 물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동안 안 좋았던 거죠. 안 좋다 보니까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삼호중공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주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못했다가 된 것이 2021년과 2022년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230억 불, 240억 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으로 수주 목표를 잡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많이 이미 수주가 되었으니까 양질의 수주를 받겠다.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이 2021년과 2022년 수주를 워낙에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서는 2023년과 2024년 증가한다는 부분은 이견이 없는 겁니다. 다만 올해는 수주 목표를 굉장히 좀 작게 잡았다는 부분이 보수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수주가 많으니까 앞으로 양질로 받겠다 이렇게도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공시 하나 나왔어요. 어떤 공시가 나왔냐? 바로 이제 며칠 전인데 며칠 전에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주 공시가 어떻게 나왔냐? 작년 전체 매출에서 60%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대규모의 수주 발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선 12척을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2조 5천억 정도를 수주를 했다가 됩니다. 그럼 이게 미 달러화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20억 불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올해 수주 목표 26억 불이란 부분을 거의 다 벌써부터 채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주 목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의 증가도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수주 역시도 충분히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도 뛰어넘을 정도로 수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삼성중공업이라는 꼴찌 회사가 좋아진다고 얘기할 만큼 실적과 수주 모두 다 오히려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디스카운트 봤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상장 철회는 이제 디스카운트를 더 축소해야지만 되는 요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주가 자체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아지 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모멘텀적인 부분에서가 이제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수주도 중요하긴 한데,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작년부터 저가를 만들던 자리대, 이 가격이 79,000원 전후되는데, 이 가격대를 그동안은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의식하다 이 자리대를 돌파 지지 상승으로 바뀐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바닥을 만들기 전에 앞전에 박스로 움직였던 자리대가 이 98,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의 하단 자리대를 살려놨다는 얘기 되죠. 그러면 이제 박스에서 중간 자리대를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지지 밟다가 이제 중간 마디자리, 요 가격대까지가 1차적으로 매물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90,000원 전후가 짧은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수주와 실적 그리고 밸류상의 저평가를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요 박스권의 상단 자리도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적인 부분에서 디스카운트 받던 요인이 축소되었다가 되면은 이 마디폭 하나를 추가적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120,000원 자리대 근처까지도 열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올 한 해 꾸준히 열심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가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